네, 반갑습니다. 김선윤입니다. 자, 시장은 그냥 그래요. 특별하게 많이 밀린다 보기도 그렇고, 오른다 보기도 그렇고, 조금 그냥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나 국내 증시 상황들 약간 조금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 자체가 갑자기 조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하나 시장이 좀 봐야 될 또 물가 지표들이 또다시 거론들이 되다 보니까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FOMC가 9월입니다. 이번 달 금통이 빅스텝 가능성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고요. 하더라도 베이비 스텝 정도 0.25%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우선 시장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을 조금 확인하고 그래도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우선은 종목을 좀 AS를 하고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10년 바닥이 나오고 실적 개선이 원체 큰 종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은 상장 후 저점 바닥 라인 확인하면서 반등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는 약간 중형주이고요. 둘 다 중형주네요. 네, 하나씩 좀 보도록 할 건데 좀 이따 보고 AS부터 할게요. 자, 우선은 셀트리온이 오늘도 움직여요. 제가 움직이는 종목들 체크를 수시로 해드리는데 최근에 셀트리온을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셀트리온을 딱 집어드리고 나서부터 바로 그 다음날부터 빵빵빵 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셀트리온이 지금 수익률이 50% 가까이 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얼마가 더 갈지 여부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연장선이긴 한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서 대놓고 제가 밀었던 종목이에요. 저 이 종목 이제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바꿉니다 하고서 아예 대놓고 추천을 했어요.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1차적으로 20만 원 이상 본다 말씀드렸고 그 이상도 기대를 한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종목 가운데 하나고요. 방송에서 어떤 종목을 하나 특정하게 밀고 가야지 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인지도가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셀트리온을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자, 우선 중요한 포인트 20만 원 포인트 여기 구간대 중요한 포인트다. 이 구간대 정도 돌파하는 흐름 나와준다면 조금 크게 간다면 그 다음 구간대 여기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제가 수없이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지금 현재 구간 21만 원대까지 왔어요. 20만 원 이상 왔어요. 자, 그 다음 갭이 떠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확 열려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박스권이 위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까지 22만 원대 돌파하는 흐름만 나와준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구간입니다. 나와준다면 그 다음 바로 어디까지 갑니까? 26만 원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수익률도 많이 올라가겠죠. 자, 우선 고점 기준으로 오늘 47%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한 45% 정도 수익이 나오고 계실 거예요.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추가 상승 언제쯤 갈까요? 저는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셀트리온이 지금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초반에 제가 최초로 추천드렸을 때 강조드렸던 게 뭔가요? 실적, 성장성, 그리고 바닥 확인하고 올라가는 포인트. 제가 별명이 괜히 셀트리윤이 아니라고요. 10년째 셀트리온 리딩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아마 우리나라 모든 증권방송 전문가 중에서 제가 수익률이 가장 좋을 겁니다. 왜? 제일 바닥이니까 추천한 날이. 그죠? 예, 차분하게 잘 가져가시고 제가 추가로 상황 보면서 리딩을 계속 해드릴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이 종목은 머니차트 종목은 아니지만 AS를 좀 도와드릴게요. 토론할 때 머니차트 하기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YG엔터예요. YG엔터도 오늘 좀 상승이 나와요. 꾸역꾸역 가고 있었어요. 그리 멀리 오래전 추천한 종목은 아니고요. 7월 11일 정도 한 달 정도 된 종목입니다. 쫙 어느새 수익률이 14%, 15% 가까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최근 들어서 엔터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저희가 토론에서 우리 정지현 대표님이랑 제가 SM도 계속 강조를 드려왔었는데 SM도 좋은 모습 좀 이어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JYP엔터도 상승 흐름이 굉장히 이쁘게 오늘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근데 세 종목 중에서 저는 왜 YG엔터를 했냐면 하반기 때 영업이익 개선세가 가장 큰 종목, 실적이 가장 양호하게 올라올 종목이 YG엔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YG엔터 포인트 말씀드렸었고 좋은 수익 나고 있죠. 자,
추가 상승이 나오는 포인트, 제가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는 뭐냐면 역시나 똑같습니다. 이 박스권 돌파를 현재 나와주고 있다고요.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자리 어디예요? 바로 최고점 자리 7만 원까지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고요. 7만 원까지. 여기서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 네, 있겠죠. 근데 빠르게 안 갈 수도 있어요. 시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반기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보셔야 되고요. 4분기 실적 체크하셔야 됩니다. 최소 3분기 실적까지 체크하신다면 언제까지 봐야 되죠? 10월, 11월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2달 이상은 조금 더 체크하시고 가져가신다면 좋은 수익이 더 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오늘 이 종목이 또 움직이더라고요. 위메이드 맥스가 오늘 또 장중에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어요. 오늘 장중 고가 기준으로 30% 이상의 수익 중이긴 한데 지금도 20% 이상 큰 수익 중이에요. 자, 근데 이게 N자형 파동을 보이다가 윗꼬리가 달려가지고 약간 좀 불안하긴 합니다. 혹여나 말씀드리지만 혹여나 내일 시장이나 오늘 새벽 시장에서 위믹스 코인이나 움직임들 자체, 코인들의 움직임 자체가 약간 움직임이 안 좋다면은 다시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켜보시되 만약에 조정이 나와버린다면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흐름상으로 거래량 보건데 나쁘진 않아서 지켜보시고, 만약에 어제 정리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른 종목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위메이드 맥스 오늘 급등이 나와서 잠깐 AS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잊고 계셨던 대형주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 추천드리고 나서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수익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싶긴 한데 추천드리고 나서 사부작 계속 올랐어요. 오늘도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삼성 SDI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그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가 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LG화학이에요. LG화학을 말씀드리면서 이거 차트 이 모양대로 간다 말씀드렸고, LG화학은 이 첫 번째 하단과 중단 라인 1단 거치면서 60만 원, 61만 원 넘어가는 그림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면 크게 더 갈 수 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어떤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나요? 제 머니 차트를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닥에서 올려치게 되는 거고, 그다음 요 구간대에서 이렇게 1차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바닥, 1차 고점, 바닥 나오고 여기 뚫고 올라갈 경우 한참 더 간다. 그런데 제가 이 구간과 이 구간에 어느 정도 라인 똑같이 맞춰서 대응을 한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2차적으로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죠? 이 라인 제가 지금 잡잖아요. 이 라인까지 나올 수 있다. 얼마? 약 70만 원 가까이까지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강조드렸잖아요. 여기서 깨지 않고 올려치게 된다면,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잘 안 보실 테니까. 여기서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올려치면 확 더 갈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트를 제가 강조를 드렸던 건데 SDI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삼성 SDI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최근의 차트 흐름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이 바닥 포인트에서 똑같습니다. LG화학 포인트랑. 여기서 상승 흐름 나오고 제가 강조드렸던 건 뭐다? 이 갭을 메꿀 것이다. 추천 자체는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했어요. 메꿀 것이다. 그럼 얼마? 65만 원까지 우선 열려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잖아요. 근데 SDI가 실적이 어때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지켜보면 돼요? 그냥 가만히 올라가는 거 놔두고 지켜보시면 돼요. 이 그림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LG화학처럼 여기서 뚫고 갈지 여부는 그때 가서 봐야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뭐다? 상승을 하고 있는, 천천히 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잊으신 종목입니다. 두산입니다. 제가 머니 차트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중형주 작은 거 안 합니다. 작은 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중형주가 많고 대형주가 많습니다. 중형주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두산이 현재 4.79%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수익이 아마 더 나오고 있을 거예요. 한 15% 가게 나오고 계실 거예요. 역시나 추천을 7월 26일 얼마 전에 했어요. 왜 추천드렸죠? 이슈가 충만했었고 추세적인 바닥 라인을 체크했다는 거죠. 이 대형 추세에서의 두산의 차트를 보자면 이 바닥이 형성이 되면서 라인이 완성이 됐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잖아요.
여기 바닥을 훑으면서 가다가 바닥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이 바닥이 나와주면서 모니 차트가 완성이 되면서 상승을 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주봉으로 보면 두산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얼마 오르지도 않은 상황이라, 그렇죠? 이 큰 공간에서 맞춰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흐름 자체가 아직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여유가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자면은 오늘 보면은 약간 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어떻게 따라 들어가야 싶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 일봉이죠?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차트. 자, 근데 제가 요즘 시장에 주목하는 게 뭐예요? 시장은 상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이 더 오르는 경향이 많다. 그런 종목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뭐 4, 5% 정도 오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가 그룹주 전체 이슈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추가 흐름 자체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약간 잊고 계셨던 대형주였지만 추천드리고 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에 제가 또 AS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꺾이지 않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HN이에요. 얘는 조금 뭐라 그럴까 정신줄 놓은 것 같아요. 너무 잘 가요. 그냥 수급이 포텐이 터진 상황이에요. 최고점 기준 수익률 65%인데 미친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가는데 추천을 정말 잘 드리긴 했어요. 제가 봐도 제가 정말 스스로한테도 칭찬할 정도의 추천 요때 해드렸습니다. 요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추천 드렸어요, 이미. 예,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이 나왔는데 근데 고민이 돼요. 이게 윗꼬리가 오늘 조금 윗꼬리 자체가 굉장히 조금 큰 폭의 윗꼬리가 달렸어요. 우선 1차적인 박스 고민을 해서 돌파해가지고 흐름은 좋은데 그 다음 라인이 여기예요. 강조드리는 이 10만 원 라인 자체까지 공간 여유가 충분히 있긴 해.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이게 오늘 자리를 보니까 이게 윗꼬리 자체가 너무 크다는 거지. 윗꼬리가 너무 커요. 보통 좀 짧게 나오면서 플러스권으로 가면 좋은데 플러스 양봉이요. 작은 양봉이랑 상관없는데 오늘 윗꼬리 자체가 너무 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게 약간의 조금은 조정 흐름이 나올까 안 나올까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오늘 수급 상황으로 외인들 일단 뭐 매도가 잡히긴 하지만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종목 급하게 정리하실 건 없고 최소한 이런 흐름 한번 기대해 볼게요. 급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약간의 계단, 짧은 계단 정도 움직임. 만약에 흔들린다면 뭐 수익 실현하시면 되는 거고요. 큰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 지금 당장 팔아도 수익률 한 60% 돼요. 네,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흐름이 꺾이지 않은 관계로 우선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리딩해 드릴 거고 이 종목도 제가 수익률이 제일 높습니다. 예, 가져가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제가 하나 억울한 게 있어가지고 나 이 종목 AS 해야 될 것 같아요. CJCGV예요. 자, CJCGV가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기관들의 보고서 자체가 안 좋게 나왔어요. 뭐냐면 전환사채랑 유상증자 요 포인트에 오버행 물량을 갑자기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너무 하는 행태 자체가 답답한 게 뭐냐면 CJCGV의 오버행 물량이 언제 나올까요? 자, 7월 달에 공시들이 있어요. 유상증자, 뭐 주식 관련 사채 등의 발행 결과 자율공시라고 떠 있습니다. 확대하면 자율공시라고 떠 있죠. 그렇죠? 자율공시. 이게 7월이에요. 7월 20일이에요. 7월 후반부라고요. 지난달 오버행 이슈, 삼자매성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등의 물량이 오버행 이슈로 나오는 보호회수가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걸리죠, 여러분? 1년 걸려요. 오버행 이슈가 나오더라도 내년 7월이라고요. 자, 전환 신청하면요 3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8월이라고요. 아무리 빨리 나와도. 그런데 이걸 벌써 얘기를 꺼내? 증권사에서. 자, 근데 너무나 억울한 게 너무 실적은 잘 나왔잖아요. 자, 근데 얘는 또 갔어. 콘텐츠리 중앙은 어제 9%가 급등하더라고. 그 뒷목이 잡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영화 시장은 분명 살아나고 있는데 오버행 이슈가 뭐라고. 당장 영향 주는 게 아닌데 1년 뒤에 물량을 가지고 왜 보고서를 기관들이 이렇게 쓸까? 그럼 결국 뭐다? 기관들 조금만 있으면은 보고서 흐름이 저는 바뀐다 판단을 합니다. CJCGV가 저는 겁먹을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앞으로 얘는 밀릴 때마다 저는 모아가야 된다고 봐요. 제가 CJCGV 3개월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딱 3개월. 그 이상도 안 봅니다. 3개월부터
3개월 뒤의 흐름만 보세요. 지금부터 바닥 확인하고 움직임 자체가 저는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을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관들의 보고서 다 믿지 마세요. 무슨 오버행 이슈야. 1년 뒤 거를 왜 지금 얘기하냐고. 1년 뒤에 물량 나올 걸 왜 지금부터 걱정하냐고. 그럼 지금부터 주가가 아예 안 간다는 소린가? 실적이 지금 국내는 영화관 어떻게 흑자 들어갔잖아요. 3분기는 다 흑자라고요. 웃기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기관들이. 보고서들이.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반등은 무조건 나온다. 네, CJ, CGV는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어제 추천한 종목입니다. 영신산업 현재 좀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5% 이상 급등 나오고 있어요. 어제 어버브 반도체랑 명신산업 드렸고요. 어버브는 거의 지금 약간 밀려가지고 매수가 수준이실 거예요. 매수가보다 조금 더 수익이 나고 있나 그래요. 자, 그리고 명신은 오늘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주목한 건 이겁니다. 이슈 자체가 이번 주에 뭐 사면 관련한 이슈와 여러 이슈들이 좀 주목을 받겠지만 부동산 정책이 주목을 받겠지만 다음 주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는다 말씀드렸죠? 테슬라 이슈가 주목을 받는데 자, 재밌는 것은 지금 어저께 뉴욕 증시에 뭐예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그다음에 또 뭡니까? 완성차, 전기차 업체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뭐죠? 네. 바이든 대통령 법안 자체, 기후 법안 자체가 인플레 법안 자체가 통과가 이번 주에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올려쳤습니다. 그에 따라 명신산업도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잘 찝어드렸죠? 추가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시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명신산업은요, 이전부터 해서 상장하고 나서 큰 이슈를 끌었던 종목입니다. 전체 차트입니다. 자, 근데 박스를 그렸던 구간 자체가 여기에 그래도 1차적으로 형성이 좀 되어 있어요. 짧게나마. 그러니까 짧게 보더라도 얼마까지 볼 수 있냐면 이 라인은 저는 간다고 봅니다. 얼마인가요? 3만 원입니다. 3만 원. 지금 22,000원인데 상승 주면서 3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하게 갈 수가 있다. 크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짧은 시일 내에 갈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고 올려치면 수익률 40% 이상 날 수 있습니다. 명신산업은요,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또 즐겨 하시고 좋아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다시 주목을 받을 거예요. 테슬라의 3분의 1 주식 분할이 8월 25일 날 있습니다. 그때 테슬라 주가가 또 움직이겠죠? 네, 그러면 또다시 움직일 건데 이게 벌써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추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자, 오늘 종목은요.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어저께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종목을 한참 뒤졌어요. 그래서 종목을 제가 약 30개 정도를 픽을 했어요. 30개 정도를. 한 3시간을 종목 사냥을 뒤져가지고 막 꽂혀가지고 하다가 드라마도 안 보면서 종목을 골랐어요. 네. 월요일 날이나 요즘에 이제 뭐 수요일 날이나 드라마를 가끔씩 보는데 그 정도로 열심히 좀 다 지켜봤는데 10년의 네 번째 바닥이 좀 나왔다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규제 완화 수혜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뭐 물론은 산목의 스펌 자체가 오늘 좀 밀리긴 하지만 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차분하게 지켜보시고요. 오늘 종목은요. 지능기업이에요. 진흥기업이에요. 자, 지능기업인데 우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얼마나 바닥에서 얘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지능기업의 전체 차트인데 요 10년치의 차트 흐름이에요. 아이고, 이게 전체 10년이에요? 이 10년치의 차트 흐름에서 바닥 포인트 인식이 되는 구간 자체가 여기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크게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바닥을 동그라미를 좀 쳐드리자면 이 구간들 자체 2013년, 2014년 그다음에 코로나 때 한 번이고 지금 자리에 바닥이 형성이 됐어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10년 만에 네 번째 바닥이 완성이 되면서 주가가 가는 그림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지능기업을 제가 좀 주목하는 게 자, 원희룡 장관 250만 가구 이슈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뭐 오늘 내일이나 이번 주 안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산목 에스폼도 많이 움직였고요. 또 좋아하는 종목 덕신하우징이라는 종목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많이 갔죠. 이런 종목들이 요즘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최근 내에 급등했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하나하나 다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실적입니다. 차트의 바닥을 확인한 거고
10년 만에 네 번째 바닥이 확인됐다는 것은 정말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포인트 뭐예요? 실적으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종목 지능기업의 실적 포인트를 보자면 이런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실적 자체가 성장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 약간 죽었어. 하지만 회복, 코로나 이후 매출로 현재 회복을 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강하고 이익 자체도 굉장히 강하게 돌아서는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 상황을 보자면 지능기업은요, 이 바닥 포인트에서 놀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자, 여기서 지금 있다고 실적이 그 어느 때보다 2019, 18년 때보다 좋은데 그 상황인데 그러면 최소한도로 회복은 1차적으로 짧게나마 어느 정도 나와야 되죠?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요. 이 큰 그림에서 보건데 단기적으로 항상 그래도 올라갔던 자리가 이 그림이라고요. 이 박스에 제가 큰 욕심 안 내죠. 얼마까지 봅니까? 네, 중단만 보더라도 2,300원 나와요. 2,300원, 2,400원 자리 나오거든요. 그 자리까지 상승은 나와줘야 아, 이제 조금 그래도 회복했구나 싶고 그 자리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뭐냐면 실적이랑 체크를 했을 때 싼 종목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정책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이 종목이 너무나 좋아서 추천을 해서 큰 수익을 보자는 게 아니라 그냥 특별한 거 아니에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만 보자. 시장의 하락이 나왔지만 돌아가는 것만 보더라도 아무리 짧게 보더라도 2,200~300원은 나와야 그냥 원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래 자리도 이전과 비교하면은 한참 더 위에 있어요. 고점 4,000원 이상도 있는데 작년치 자리 기대하진 않아요, 제가. 짧게 한 2,200~300원만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게만 보셔도 충분하게 매력도가 있고요. 실적이 원체 좋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체크하시면서 특히나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 포인트 체크하시면서 가져가 보는 전략으로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골라놨는데 추천한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바닥이 진짜 본격적으로 진바닥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추천을 했는데 우리 저 허반석 그 위원도 이 종목을 추천을 했더라고요. 원준이에요, 원준이에요. 상장한 지 이제 1년 다 돼가는 종목이고 오버행 이슈 자체가 당분간은 없는 종목이에요.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양호한 종목인데 우선 제가 주목하는 점은 주봉입니다. 주봉상에서의 이 바닥 포인트의 반등 흐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왔다고 싶었어요. 다시 일봉으로 체크해 드릴게요. 주봉이 원체 없으니까. 자,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이 바닥 라인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이 하단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올 때마다 항상 좋은 그림을 이어가거든요. 근데 그 추세가 중형주 같은 경우 쉽게 무너지지가 않고서 계속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요. 자, 원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점 바닥 라인은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여러 이슈들이 있어요. 양극재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해서 실적의 성장이 굉장히 좀 기대가 큽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자, 몇 년치 실적인데요. 1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벌써 이만큼 차지했어요. 작년이 620억대였어요. 올해 1분기 448억. 보이세요? 작년 120, 그때 적자 300억이었는데 올해 작년 그리고 재작년 적자에서 작년 흑자로 돌아선 영업이익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1분기 74억이에요. 하반기 때 이 종목이 실적 포인트가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 반응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원주는 여기서 주가가 멈추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예요. 중대형주들 흐름, 중형주 흐름 빠르게 올라가진 않더라도 차분히 올라가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튀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 2차 전지주들 실적 어때요? 예상치보다 너무 양호한 실적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쵸? 자, 원준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매출 자체가 원체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자체 잘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부터 상승을 주면서 과연 어디까지 갈까? 자, 추세를 그릴 때 항상 강조드리지만 바닥에서 움직이는 포인트를 큰 그림에서 잡을 때 항상 그래요. 이 고점을 몇 번 터치하는 흐름의 라인을 잡고서 이 라인을 잡고서 대응을 한다고요. 그럼 원준 같은 경우는 최소한 라인을 잡아보자면 한 이 정도 갭은 우리가 메꿀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갭 자체에서 아예 출발 자체가 시작이 여기서부터야.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네, 저는 5만 원 이상 봐요.
1차 목표가 5만 원 보는 종목이에요. 시간은요,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최근 들어 이게 1년 차트거든요. 근데 한 달 사이에도 이 박스권 하단부터 상단까지 가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에서 중단까지 한 달 만에 가고요. 역시나 한 달 만에 가고. 여기서 중단까지 42,000원인데 한 달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름 괜찮은 수익이 나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원준이라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종목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요즘 시장이 약간은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은 조금 너무 급등주보다는 조금 약간 무게감이 있지만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포트를 약간 바꾸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 재밌어진다면 저도 또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드릴 테니까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바로 이어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